건물에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하자가 좀 크게 있다든지.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 드릴 게 저번에 제가 곽승우 팀장하고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곽승우 팀장한테 제가 5년 이내에 신축한 건물 중에서 실패 사례를 좀 보고 싶다, 강남 서초 쪽에 한번 찾아고 알아봐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곽승우 팀장이 한 3일 정도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건도. 그러면 다 성공했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서 신축 비용은 다 뽑고 뭐 은행 이자 정도는 다 뽑고 가는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오픈하면 최저 저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축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정도 성공 사례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강남에 투자하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통해서? 보통 다른 데 통해서도 성공하고 저를 통해서 성공하긴 하죠. 뭐냐면은 다른 데도 똑같은 물건을 갖고 똑같이 브리핑을 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성실하게 하거나 믿을만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비성실하거나 믿을만하지 못한 부분을 예를 들자면 솔직히 뭐 금액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요. 중간에서 그리고 뭐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도자한테 얘기도 하고, 매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약간 바라로 맞춘 거 같은 것도 직접 알아보시고 막 그런. 금액이 너무 수상하다라고 하면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에서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는, 뭐 용적률 검표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든지, 건물에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하자가 좀 크게 있다든지. 계약 시에 트러블도 좀 있을 수도. 근데 계약 시에는 그걸 다 알고 트러블이 있는 걸 다 해결하고 가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말 안 하고 숨기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잔금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면 그걸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빌딩 셀러리는 그런 거 다 필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딩 셀러리에 문의를 해야겠군요.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신축 건물이 짓고 싶은데 만약에 이 건물이 너무 노화된 건물이야. 저번 시간에 제가 홍대에 있는 걸 얘기를 했지만, 명도를 하고 나서 신축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어떤 건물 어떻게 지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건축 설계사가 내가 이거 건축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 건물하고 건축 설계사가 원하는 건물하고 달라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디자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길 가다가 저런 건물 괜찮네 라고 할 때 사진을 찍어둬야 돼. 보면은 저런 건물이 대지 평수가 나랑 비슷하네, 아니면은 뭐 연면적이 나랑 비슷하네 라고 하는 건물을 해야지. 큰 건물이면 다 번뜩번뜩하고 괜찮죠. 근데 이제 길 가다가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사진 찍어놓고 주소를 알아야 돼요. 주소를 왜 알아야 되냐면, 건축물 대장을 띌 수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띄면은 그 안에 누가 설계했는지가 나와요. 그 설계사 사무소가 나오면 거기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직접 전화를 해서, 나는 이렇게 건물 짓고 싶은데 혹시 지금까지 설계했던 것 중에 이제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냐 한 다음에, 주소를 띄워봤는데 괜찮아 다 건물들이, 아니면 이 스타일보단 저 스타일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미팅을 해야 되죠. 설계사하고. 설계사하고. 네, 그렇죠. 세네 군데는 전화를 해서 미팅을 하고, 자기하고 설계사가 맞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아는 건물 설계사 있으면 이렇게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또 비슷하게 지어줄 수는 있어요. 원래 지었던 사람이 낫긴 하겠죠. 한번 지어보면 장점하고 단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중에 또 지었을 때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또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싶거나 리모델하고 싶을 때는 많이 돌아다녀 봐오고, 요새 뭐 뜨는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연남동 같은 데 가도 되고, 아니면 가로수길 이면 쪽에 리모델링한 건물이, 신축한 건물도 이쁜 건물도 많거든요. 그런 데 가고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자라고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건물이 나올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러면 건축사무소를 딱 알아봤어. 그럼 여기서는 설계도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이쪽에서 설계를 시켜달라고 하면은 그 설계사하고 연결된 또 시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 시공사 보고 지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설계하고 시공, 뭐 종합건설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한 번에 다 맡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 설계만 하고 자기네들이 안 했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한 것만 떠요? 예, 그렇죠. 뭐냐면은 건축물 대장 띄면은 그 안에 어디 건축 설계사라고 떠요. 설계사 이제 인쇄팀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서 미팅을 해갖고 설계했던 것들을 보고 자기 스타일이 맞으면 그 사람하고 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설계사가 설계를 해갖고 보냈어. 외주 애들이 막 건축을 했어. 설계사가 여기 와보나요? 여기를 설계를 하고 시공을 누가 하고 하는 거를 다 보니까, 왜냐면은 여기 설계를 하고 나서 이거를 뭔가를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설계사한테 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신축하실 때 지하를 또 만들지 말지를 또 고민을 하셔야
하셔야 되거든요. 지하 같은 경우 경사도에 있을 때는 한 개층을 벌 수가 있어요. 지하층을 뭐 1층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경사도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하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상층 건물 짓는 것보다. 보통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하는 파야 되는 거고, 그 외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상권이 더 안 좋은 지역은 지하를 또 안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지하를 파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강남에서는 지하 파고 건축비가 더 올라가더라도 뽑는 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건축비는 비싸고 뽑아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가 또 관리하기 또 힘들다 보니까 이게 지하를 팔지 안 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권에 맞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층들에 비해서 습기와 누수에서 취약해요. 건축비도 많이 들고. 더 튼튼하지 않을까요, 지하? 어차피 튼튼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지하를 파다가 이제 안반 같은 게 나오면 공사비가 맹꽁이 나면 어떡해? 아파트는 맹꽁이 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때 이제 터널 뚫는 것 때문에 맹꽁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맹꽁이가 못 산다라고 해서 막 데모도 하고 아파트 하다 가면 옮기면 되죠. 그러면 뭐 유적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은 지하를 안 파는 게 나을 수 있죠. 뭐 경주라든지 아니면 종로 쪽은 안 파고 그냥 지상으로 올리는 경우도 지하를 무조건 판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팔지 안 팔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러면은 지하를 많이 팠어. 저는 지하 있는 건물이 꿈이거든요. 이게 막 밑에서 뭔가 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 그리고 요즘에 지하도 그때 소개시켜준 것처럼 조금이라도 위에서 햇빛 받고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선큰이라고 그러죠. 약간 중정 느낌으로 막 해주고 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가능하죠. 보통 지하가 대지면이 100평이다. 그러면 한 80평까지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면적은 솔직히 지상보단 지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요새 트렌드는 한 5m 정도는 많이 파야 되거든요. 지상 같은 경우는 뭐 한 3.5m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 지하는 한 5m 정도. 뭐 이제 성근 같은 거 만들어줘갖고 공기도 좀 통하게 해주고 햇빛도 좀 들어오게 해주고 그리고 층고가 높아지면 습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하에서만 해야 되는 그 업종들이 또 있잖아요. 노래 같은 것도 약간 라운지 음악 틀면서 술도 팔고 이러면은 댄스 학원이나 막 시끄럽고 막 발차기 하고 막 굴러가고 이런 것들. 그렇죠. 뭐 그런 학원들이 있으면 이제 지하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바 같은 거나 클럽이라든지 뭔가 활용할 수 있으면 지하는 무조건 파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위치해 있다든지 지하를 팠는데 이제 창고 말고는 솔직히 쓸 게 없다면 창고는 임대료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한번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보통 한 30년 이상 된 건물 지하는 누수나 이런 게 있어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지하를 파는데 예를 들어 건축비가 한 3억이 상승하는데 같은 면적과 같은 건축을 봤을 때 외곽에서 작업하는 것도 3억에서 크게 변화 없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는. 그렇죠. 네. 강남이어야만 상권이어야. 그러니까 공실이 안 날 만한 지하가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파겠죠. 그리고 이게 금액이 3억이다 몇 억이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임차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나중에 건물 팔 때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못 봤다가 이게 계속 골칫거리야. 임차가 안 들어오거나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제습기 같은 걸 큰 걸 갖다 놔갖고 계속 전기세를 드려야 된다든지 그거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가갖고 삽으로